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가 정지 2주를 먹어가지고 유튜브를 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개인 블로그, 우리 지금 촬영을 담당하고 있는 성사면 블로그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보지 못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이곳에 와서 교육 수업을 받던 사람들, 강의를 받던 사람들, 제가 알고 있는 명단, 다 아는 건 아니고, 알고 있는 명단을 좀 알고 있는 분들에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몇 분 안 돼요. 몇 분 안 되는데도, 이렇게 방송을 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구태여 이렇게 유튜브가 2주 정지돼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좀 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유튜브를 방송할 때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정지를 먹더라고요. 맨 처음엔 향림자의 중국 뽀개기, 그것도 정지 먹어가지고 돌아온 향림자의 중국 뽀개기로 바꿔 타가지고 하다가 그냥 경고도 없이 완전 강제 삭제돼 버렸죠. 그리고 나서 또 터닝 포인트 해가지고 하나 또 만들어가지고 또 하게 되고, 자, 이번 또 경고 맞았는데, 전에는 형님자의 중국 보기는 경고도 없이 그냥 유튜브 자체를 하지 못하게 그냥 막아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것도 센 게 아니고 중국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더 센 얘기, 더 깊은 얘기, 거의 청기 누설 정도의 어떤 말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말이 청기 누설이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이미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깊은 내용은 뭐냐? 저번에 빌 게이츠가 2차 팬데믹을 뭐 준비하고 있고, 2차 팬데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천연두를 말하고, 그 모든 많은 유튜브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을 했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두가 온 다음에 급살이 온다. 급살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무슨 단어예요. 말이 급살이지, 급살이 뭡니까?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도래하거든요. 지금 올해가 바로 그런 시간에 달했지 않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듣고 깨달아서 저한테 와서 몸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몸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이제 없다. 사실 지금 강의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래 제법 됩니다. 제법 되는데 꾸준히 듣던 분들이 모두 한 5분 됩니다. 자, 근데 5분만 있어도 충분히 판몰이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제 판을 완전 뒤엎어버리는 거죠. 독수리 오용체는 아니고, 근데 5라는 숫자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제가 여기서 방송을 할 이유도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 정지를 먹고 하니까 거의 이제 방송하기도 싫더라고요. 굳이 제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사람들, 만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각 지방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회포를 나누고 이렇게 준비하는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들 만난 것도 거의 10년이 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분들이 단 한 분이 되더라도 방송을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사범의 어떤 개인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방송은
이거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에요. 이제 5.18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5.18이 뭡니까? 5.18에 대한 연구는 지만원 박사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5.18 아니다 해가지고 계속 박해를 하고 짠지를 걸죠. 다리를 걸고 그러는데 자 5.18이 뭐냐 5.18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딱 5.18 하면 딱 생각해 보세요. 2조가 518년입니다. 2조가 518년 그리고 5.18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5.18을 통해 가지고 누가 득세했습니까? 좌파 빨갱이들이 득세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게 바로 5.18입니다. 근데 그 지금 좌파 빨갱이들이 조상령을 보면은 조선이 만들어 놓은 천민들, 노비나 아주 천한 백성들의 자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2조 518년 동안 사람 대접 한 번도 못 받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얼마나 애통합니까? 자, 그 노비들이 2조 시대가 만드는 노비들이 신라나 고려된 귀족이나 왕족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2조가 나라를 세우면서 건국을 하면서 건국을 했나요? 그게 나라인가요? 나라도 아니죠. 중국의 속박이었다고 이야기한 중국은 속박이라고 얘기해. 그 속박이 맞습니다. 중국의 명나라에 빌붙어가지고 그렇게 우리나라 모두 공도 정책 그러니까 다 섬을 비워버리고 자 해양으로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딱 막아버리고 요 한반도 안에 앉아가지고 그 명나라만 빨면서 그렇게 지탱했던 왕조가 바로 이씨 왕조였습니다. 아주 개같은 왕조였죠.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은 그렇게 이렇게 학대하고 고혈을 짜면서 그렇게 지탱했던 왕조입니다. 자, 그렇게 그런 왕조에서 비판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원한이 바로 이 대한민국에서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그 2조 때 원한이 맺힌 그 사람들의 후손인 좌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승만 박사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은 무엇이냐? 그네들이 원을 풀 수 있도록 밑바탕을 깔아준 사람들이죠. 대한민국답게 만든, 대한민국 이게 만든 사람들이었지만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바로 지금 좌파들이에요. 자,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물론 이제 증산 선생의 말씀에 굉장히 입각해서 얘기해. 지금은 해원 시대다. 원을 푸는 시대다. 그러면 원이 언제 어떻게 쌓였는가 그것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억압하고 핍박하고 이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씨 왕조, 이조였습니다. 자, 이 전조 이씨들을 보통 대하다 보면은 굉장히 속이 좁아요. 굉장히 용심이 많아요. 물론 한 어떤 그 성에 대해서 전주 이씨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은 근데 이것은 분명히 짚고 나가야 돼. 역사가 말해주는 겁니다. 역사가. 그것도 518년 동안. 그 짓을 지금 누가 합니까? 518년이 그 일을 문재인 5년 동안 추격해서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조가 건국을 하면서 나라를 세우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려의 왕족과 귀족을 이제 너희 나라는 끝났으니까 배를 좋은 섬에 가서 좋은 곳에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배를 태웠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시켜버렸습니다. 배 구멍을 뚫어가지고 수정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이조입니다.
자, 2조의 끝이 어땠습니까? 싸움하지 한번 못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팔아 넘겨버렸죠. 이렇게 그 팔아 넘긴 그 덕에 그렇게 핍박을 받던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풍부해졌죠. 자, 일제시대의 일반 백성들의 삶은 더 풍요로워졌고 그동안 2조 518년 동안 교육에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모두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글 정도는 다 깨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뭐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그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제 원을 푸는 시대가 다 끝났으니까 문재인으로 해가지고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얘기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보면 그게 그거를 이야기하구나를 이제 이 방송을 다 듣고 나면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만약 우리가 해가지고 일본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만약 그대로 이렇게 돼 왔으면 이렇게 우리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의 발전을 못했을 겁니다. 이조의 폐습이 그대로 묻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새로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있었습니까? 북한이 있었습니다. 자, 북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극제가 된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철강 산업이라든지 화학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건 첨단 산업이 굉장히 발전할 수 있었던 것, 또 이 IT라든지 첨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던 것 뭡니까? 북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북한이 68년 1월 21일 날 어떻게 했죠? 김신조 무장공비가 침투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걸 정리하고 나서 이걸 제압하고 나서 이제 그때 비서실장인 김정념 비서실장인가요? 그분이 그때 그 당시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건 기억에 비서실장이 맞을 겁니다. 자, 우리가 국방을 튼튼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화학공장, 그 다음에 화학산업, 또 뭡니까? 철강산업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포항제철입니다. 그리고 울산중공업. 자, 이런 걸 토대로 기반 시설을 통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무기가 방위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 토대가 그때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냥 농업 국가로 있었으면 또는 아주 간의 수업 정도만 있었으면 이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프리카 수준이었겠죠. 자, 그때 북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북한이 굉장히 자극제가 된 거죠. 그렇게 포항제철이 나왔기 때문에 하면서 군수 물자를 만들려고 한 그 자체를 다시 사람이 생활적으로 돌려서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뭐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것이 뭡니까? 군산 복합체죠. 자,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틀려질 뿐이지. 자, 이것을 해서 나쁘다, 안 해서 나쁘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해가서 그것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달라질 뿐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그 당시 70년, 60년, 70년대 어떻게 했죠? 싸우면서 일하자. 구호가 이거였습니다. 자, 그 당시 어땠습니까? 그 당시 빨갱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못 나오게 했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때려잡았으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상대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성장을 하고 어느 정도 되어지니까, 기반이 딱 되어지니까, 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했죠. 자, 88 올림픽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동구권이 망하고 소련이 망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어떤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은 이거 보세요. 해원 시대다. 그건 누구 해원을 싫으냐? 일반 사람들이 해원이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현대에 적어도 이주시대 때 원이 맺힌 그 당시에 원이 맺힌 인간들이 사람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자기 원을 푸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의 음식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종은 세상에서 가장 독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 또 선합니다. 극과 극을 달립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달리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 생 자체가 완전 틀려지는 겁니다. 그것을 명확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명확히 볼 줄 알아야 되고, 자, 우리 삶은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주역을 굉장히 탐독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역을 보게 된 계기는 뭐냐? 1980년도에 자, 탄어 스님이 부처님이 계신다면 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책을 보면서 그 분이 말씀하신 30년 안에 우리는 통일이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왜 그런가? 전혀 감이, 그리고 통일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만주 대륙을 우리가 다 접수하게 된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과연 그런가? 그래서 그때부터 역에 심취하게 됐죠. 그때가 이제 바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끝나고 이제 대학 들어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게 되고, 그걸 공부하려면 또 어학이 필요하니까 하여튼 학교 다닐 때 중국어하고 영어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제가 밥벌이도 하고 이런 공부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남이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책을 많이 보게 되니까 이런 것으로 눈이 트이게 된 거죠. 그것도 하나의 계기가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자, 그럼 5.18은 뭐냐? 자, 이제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됐는데 이제 기반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그 2조 때가 만들어 놓은 그 천민들의 아주 아픈 그 뼈 아픈 원한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마음껏 풀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지 맛대로 하는 거죠. 자, 문재인이 나와서 인이야, 네 마음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노무현 때나 개대중 때는 왜 경영원 선생님 이런 말이 안 나왔습니까? 이것은 막판이기 때문에. 막판이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끝판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뭡니까? 촛불혁명이에요. 촛불 뭐하죠? 촛불은 항상 킵니까? 안 켜죠. 언제 킵니까? 불 나갔을 때 킵니까? 불 나갔을 때 많이 입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필 때가 있습니다. 제사나 고사 지낼 때는 꼭 핍니다. 왜 핍니까? 귀신을 부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촛불혁명이라고 말하는 이 문재인 정부는 뭡니까? 귀신 노름한 거죠. 귀신들이 원한이 풀어지는 이런 시간으로 들어선 겁니다. 완전 풀어 제낀 거죠. 이제 귀신들이 마음대로 마음껏 춤을 추죠. 그래서 이미 문재인이 되기 전에 사전작업 다 했죠. 못하게끔, 못 나오게끔 이미 다 숙청을 해버렸죠, 사람들. 근데 뭘로 이제 사람들이 다시 깨어나는 겁니까? 유튜브로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많이 깨어나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영특합니다. 어떤 순간이 억압이 해도 옆으로 삐져나갑니다. 왜? 우리는 천선족이기 때문에, 하늘이 내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반만 년 전에 역사를 포태한, 이 현 인류 문명을 포태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보면서 우리가 왜 만주가 중국을 접수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고국문을 만나지 않았을 때, 반만년의 문자를 만나지 않았을 때 단군에 굉장히 심취되었죠. 근데 단군을 봐도 마음에 와 닿질 않습니다. 왜? 사실이 아니었다는 사실인 거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걸 보고 그런 게 있었어 라고만 생각했지, 그것에 심취해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 시기로 이렇게 단군에 약간 보게 됐죠. 그렇게 너무 깊이 안 본 것이 굉장히 다행이었다.
전혀 연결되지 않는 역사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설이고 삼류 소설일 뿐이죠. 사실 지금 이 고문을 공부한 지가 벌써 20년이 훌쩍 넘은 상태에서 지금 다시 예전에 당신 환단고기 읽어봤나? 환단고기 그거 봤죠. 봐도 뭡니까? 연결이 안 돼요. 순 거짓말이에요. 그것을 이 고문에 반반년의 문자로 나타난 그 사실을 완전 왜곡시켜가지고 완전 어거지로 맞춰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환단고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책을 보면 미쳐요. 사람들이 미칩니다. 제정신이 아니고 정신 빠진 인간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정신 빠진 인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공부할 사람들은 아기 빼고 딱이 빼고 물밖에 없어요. 물도 깨끗한 물로 남아야지 이런 공부를 합니다. 어떤 찌꺼기 덩어리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그렇게 순수해진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또 일을 공부하면 그만큼 또 순수해집니다. 자, 순수해지는데 이 공부만 해가지고 반만년 문자로 제가 쭉 이때가 이제 2년 동안 쭉 이렇게 공부해 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이 방송을 이제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 지금 너무 급박해요. 이제 빨리빨리 알려줘야 돼. 빨리빨리 알고 빨리 깨져야 돼요. 왜? 지금 막 밀어 닥치니까. 자, 빌 게이츠가 심심하면은 천연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연두가 오면 급살이 옵니다. 그걸 아시고 이제 제 방송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5.18 광주 사태는 대한민국 본연의 모습을 드러나게 해준 터닝 포인트 되게 한 사건이었다. 대한민국 본연의 모습이 뭡니까? 원한을 푸는 것이 대한민국의 탄생의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에 보수가 있습니까? 없죠. 왜? 아무런 생각도 어쩌다 보니 어떤 국제적 역학에 의해서 그냥 태어난 거예요. 이조와는 전혀 딴판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조를 그렇게 흠모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돈에 보면 나와요. 다 돈에 2조 대 인물들 아닙니까? 다 개 같은 인물들이에요. 이순신 장군 빼고. 그런 인간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돈에 찍혀있다.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자, 그런 사실들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래도 요번에 전에 광화문에서 세종 노동자 대회를 하면서 노동자들이 하면서 세종 동상에다 오줌 싸고 막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큰일 불렀어요. 그런 나쁜 놈이에요, 세종이. 자, 제가 보기에 자, 고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적폐청산을 이야기하면서 적폐청산을 하지 못하면 적폐청산을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인간도 못 되고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조가 문을 닫게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버렸죠. 자, 조선 다음에 한이라는 나라, 그래서 대한제국이었죠. 그렇죠? 자, 조선 다음에 한이 나왔습니다. 언제? 반만년 전에. 지금도 이제 반만년 후인 지금의 조선 다음에 한이 나오면 한은 문을 닫습니다. 자, 지금 전에도 많이 그랬죠. 이게 문제라고 고종과 거의 하는 행동이 엇비슷하다 하는 행태라든지 해서 사실 비교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문재인이 아까 그랬죠. 518년에 그 더러운 역사 시간을 5년 안에 압축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재인이 또 뭐랬습니까? 적폐청산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적폐청산, 원풀이한 인간들, 좌파 빨갱이들이 이제 다 소멸된다라는 얘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다시 대한민국을 세워서 이제 부흥할 수 있겠구나. 천만의 말씀. 대한민국 자체가 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또 세워집니다. 그 나라 이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나중에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시간표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지금이 자 문재인이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 몇 개월 남았죠? 3개월 남았나요? 이제 남았죠. 자, 또 보세요. 자, 이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고종이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고 그게 1910년대였어요. 그쵸? 팔아먹은 게. 자, 그리고 1919년 때 고종이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종이 다음에 왕을 한 게 누가 순종이죠. 순종이 근데 왕 노릇 한번 했습니까? 못했죠.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문재인이 고종이다. 자, 고종이면은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누군가 대통령이 될 거다. 근데 대통령 행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3, 4, 5월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또 저 빌 게이츠는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자, 특히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마스크 폐지, 또 방역 패스 폐지 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더 이상 이 코로나는 뭐 여러 가지 델타라든지 오미크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이런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고 오는데 자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 몸에 면역체가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감기 수준으로 그냥 우습게 넘길 수 있는 거에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딱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자 어떻게 합니까? 아 딥스들이 빌 게이츠를 대표하는 딥스들이 이제 뭔가 더 센 거 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것을 유튜브로 자꾸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천연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 유대 경전에 알리고 나서 죄를 지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13.8 카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고 나서 이제 뻥 터집니다. 뻥 터지면은 내가 터지는데 알려줬잖아. 그럼 준비하고 있어야지 라고 변명할 수 있어도 자기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딥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알려주는데 왜 그것을 우리는 인지를 못합니까? 자, 이제는 자, 제가 나중에 또 이 방송 끝에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방송 이제 앞으로 이 방송이 유튜브로 이제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왜? 이 말이 세지거든요. 왜? 거의 청기누설 정도까지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전에 주역이라든지 증산사상을 접하면서 명확하게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았죠. 근데 무엇에 걸렸느냐? 원시 반번 뿌리로 들어가는데 뿌리가 어디냐? 그 뿌리를 제대로 찾아야지 뭔가 될 텐데 하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난 게 바로 반만전의 문자였어요. 문자를 통해 가지고 그런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 때는 계열별이었습니다. 그래서 문과대를 가가지고 제가 중국어를 공부하고 싶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왜 그때 그렇게 인기도 없는 중국어를 택했는지 집에서 말이 많았죠. 그래서 제가 중국어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공부하기 진짜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중국어는 꼴보기 싫기 때문에 중국어를 돈을 엄청나게 준다 하더라도 중국어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했거든요. 왜? 내가 좀 뭘 알아야겠다. 알고 나서 이제 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5.18 광주 사태는 대한민국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게 해준 터닝 포인트 되게 하는 사건이었다. 자, 이제 원풀이하는 시간이 도래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한민국 탄생의 의미는 바로 해원이다. 자, 원을 푸는 거예요. 5.18의 숫자가 어떤 역사적 사건과 연관이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된다. 이조가 1392년에 개국을 해서 1910년에 고종이 일본에 팔아 넘기면서 이씨 조선이 문이 닫혔다. 이조의 왕들은 백성을 위한 나라가 아닌 이씨 자신들이 가산으로 여겼고 자기 집안의 재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백성? 이건
생각하지도 않았죠.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왕권을 유지해가지고 이것을 계속 이어갈까 하라는 생각만 했죠. 자, 지금 누가 그렇습니까? 좌파 빨갱이 들이 그렇죠. 자, 그 전에 한번 했죠. 이해찬이가 이건 30년 우리가 더 정권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 가사도 생각이 자기 정권만 유지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을 거기에 또 야당이라는 것도 같이 손을 잡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래 대한민국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간 겁니다. 백성들은 집에서 부리는 종으로 되었다. 노비는 양반들의 소유물이었고 물건처럼 팔고 사는 물건이었다. 이들 노비들에게는 성도 이름도 제대로 붙이지 않았고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뭐 이렇게 되죠. 사람도 아닌 그냥 쓰고 버리는 용도로 밖에 쓰이지 않았다. 자, 이들이 생사가 여탈 것은 자 죽고 사는 살고 죽는 그런 주고 빼앗는 그런 권리는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노비를 소유한 주인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노비는 사람이 아니니까 세금에 낼 의무도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 경제가 조선 경제가 아주 엉망진창이었죠. 그리고 청비란 것을 미덕으로 삼아가지고 이 양반 입이 좀 나쁜 말이 나오는데 양반 놈들은 그냥 물 마시고 이빨 쑤시는 그런 허세만 부리기도 했죠. 그래서 노비들 자신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선 주인들이 요구에 순응을 해야 그런 데 살 수 있었지만 주인의 수가 틀리면 아주 잔인한 수단으로 그들이 자산인 노비를 아주 잔혹하게 죽이곤 했다. 그래서 또 사면 되니까. 얘네들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어떤 연정, 사람에 대한 어떤 우대 뭐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518년까지 어떻게 존속이 되었을까요? 보세요. 군대를 안 키웠어요. 다 사람들을 다 바보 병신으로 만들었죠. 문제가 똑같아요. 자, 그것은 조선시대를 보여주는 사극에 자주 나타나는 장면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나타난 것보다 더욱더 잔혹했음을 여러 자료를 통해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알 수도 있고 또 그 자손들 양반의 자손들 보면은 그 자손들이 굉장히 아파요. 자, 몸이 아픈 것은 뭡니까? 이 손톱 밑에 가시 같은 것도 신이 들어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몸이 아픈 것은 귀신의 장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 이 몸에 막힌 것을 거기에 딱 그 몸을 지압이라든지 뭐 다른 걸로 어떤 막대기라도 뭐 이런 찔러주면은 거기 빠지면은 몸이 좋아집니다. 아, 거기에 귀신이 쪼아리고 앉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가 이 지압을 한다든지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신경을 다스려 줍니다. 신경차리, 경자 지름길 경이죠. 신이 지나다니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자, 글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신경은 귀신이 드나드는 문이구나, 길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글 속에 모든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말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이 말을 만든 것도 대단하고, 자, 이 글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 대다수를 언제 만들었죠?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조시대 때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말을 사용했는지 그것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로가 막힌 그런 시간 속에 산 거죠. 518년 동안 언로도 막혀버리고, 언로가 막히면 사람의 정신이 다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막혀버린 상태에서 518년 미친놈들이, 정신 빠진 인간들이 지탱했던 왕조가 바로 이 시왕조예요. 그 미친놈들이 행한 그 짓 때문에 이렇게 지금 좌파들이 득세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원풀이가 이제 끝나면 어떻게 돼? 자, 원풀이가 이제 문재인 때 끝나게 될 겁니다. 그 노비들이 대부분 신라와 고려 때 왕족이거나 귀족이었다는 것을
조선이 건국한 후의 자료를 보면 대충 짐작할 수가 있다. 그들에게 이름도 성도 빼앗고 그렇게 노비로 518년 동안 대대손손 또는 자자손손 그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이어오면서 자신이 뿌리를 잇고 그렇게 살아왔다. 지금 몽고가 그렇지 않습니까? 몽고가 공산화가 되면서 몽고의 성도 이름도 이 성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자기 뿌리를 못 찾아요. 자,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도 자기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사실 소남자 선생님이 경구서랑에 바로 직계손, 장손을 계속 오는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뿌리가 어떻게 되냐 해가지고 찾으면서 저희 문무대왕 비문을 만나게 되었고, 문무대왕의 인물들이 어느 분인가 모르니까 우연히 책을 보다가 근문수라는 책이 뜬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 고조선 역사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것도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인가? 아니죠.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신이 응하는 거죠. 자기가 지극히 원하면 그렇게 신이 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도 생각도 항상 좋은 쪽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를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모습이 이런데 지금 현재 모습을 보고 나는 이래 자기를 규정해 버리면은 이미 클 수가 없습니다. 항상 무한대로 클 수 있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한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라는 게 없습니다.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어디까지 되는 끝이 없습니다. 자, 제가 말한 태을주도 태자도 큰 태가 아니고 클 태예요. 계속 커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518년 그렇게 살아오면서 원통한 한이 뼛속같이 스며들게 된 것이다. 이 원자가 원통할 원자인데 이걸 원자 잘 안 써요. 근데 이 원한이 쌓이면은 온유울에도 서리가 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지금은 해원시대이다. 즉 원이 풀어진 시간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알리는 사건이 바로 5.18이었다. 5.17도 아닌 5.18인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다. 5.18 이후 이조가 만들어 놓고 규정해 놓은 천민들이 자손인 좌파 빨갱이들이 특사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해원하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원할 시간이 다 되어 가기에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촛불 잔치를 한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이 말하는 촛불혁명이었다. 이조는 고려의 왕족과 귀족들을 무참하게 죽이면서 태어났기에 이조가 망할 때 대항 한번 하지 않고 처참하게 망했다. 사실 일제시대의 백성들의 삶은 이조 때보다 일제 때 더 풍족했고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를 세워 이조 때 공부에 소외됐던 백성들도 한글을 깨치고 학문을 할 수가 있었다. 문재인 5년은 이조 518년을 축약시켜 놓은 시간임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월호 사건이었고, 이 세월호 인신제사로 인하여 문재인이 정권을 잡을 수가 있었던 그 예는 이조가 고려를 멸하는 중에 고려의 귀족과 왕족을 좋은 곳에 살게 해주겠다고 배 태워가는 도중에 배에 구멍을 뚫어 다 수장시켜 버렸다. 이런 희대의 몰염치하고 잔인한 사건과 세월호 신물과 겹쳐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촛불을 들었다. 자, 촛불은 귀신을 불러들이기 위한 예식이다. 그 예식을 하기 위해 인신제사가 필요했고 세월호를 침몰시켜 304명을 제단에 바친 것이었다. 이조 518년 동안 원을 맺고 죽은 그 수많은 원원들을 위해서 아마도 세월에 타서 수장된 그 어린 학생들은 이조 때 양반 노름하면서 숱한 사람을 학대하고 살았던 양반들이 영원히 환생한 인간들이 일 수도 있다는 것은 신기에 대한 법칙에 대한 약간의 지식만 있어도 가늠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은 애들은 동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왜 그렇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알게 되면 그 전생을 공부가 유추해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이 지금 일어나는 사건, 현재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은 결코 우연한 게 없습니다. 자, 맺히면 풀면 또 맺히고, 이것이 삶의 한 원리이고 삶의 법칙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부하는 사람은 숱하게 시련이 밀어닥칩니다. 왜? 자기에게 시련을 닥치면서 자기의 묵은 때를 다 씻겨버린 겁니다. 자, 제가 태울주를 거의 한 36년을 계속 해오면서 제 업이 씻겨난 것을 많이 느꼈는데, 그것은 어떻게 느꼈냐. 태울주를 하면서 산에 운동하면서 허리가 빠져가지고 누워있었고, 또 해결에 걸려가지고 뭐 한참 고생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산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자, 희한한 게 뭐냐면, 제가 산을 탄 이유는, 자, 일주일 뭐 한 6일 동안 계속 애들 수업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쉬면서 하루 산에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은, 자, 문자 고급문을 공부하면서 글자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런 극한 상황을, 그냥 암벽을 탈 때 맨손으로 암벽을 타다 보면은 극한 순간에 머리가 시원해지는 아주 그러니까 물화일체가 되는 아주 굉장히 좋은 경험을 느낌이 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책을 본 책이 보이고, 그래서 산을 타게 됐죠. 결정적으로 하면서 산에 뚝 떨어졌죠. 그렇게 그 바위 산에서 떨어지면 거의 사망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도 내려 굴러 떨어지면서 어떻게 살았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생각에, 이제 제가 그 학교들을 할 때 계속 낙법을 하면서 넘어질 때 머리를 드는 연습을 해서, 그 당시에도 떨어지면서 머리를 좀 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낙법을 배웠던 것이 많이 유용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그 몸이 다치고 전신 마비가 돼서 고기만 까딱까딱 하다가 전신 마비, 팔도 손도 다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 그러면서 몸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한 1년 동안은 어떤 타인의 도움을 받았죠.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치료해야 돼. 제가 책을 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엔 침문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사람의 몸을 다 읽게 되는 그런 순간들. 이것도 공부시키는 과정이 아니었는가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고대 문자,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이 없으니까, 걷지를 못하고 손만 움직여서 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손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어깨도 못 움직이고, 그러니까 제가 공부했던 걸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자, 지금 제가 근무식으로 번역을 다 하고, 선생님 강의하던 강의록도 다 이렇게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었던 것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미치겠으니까. 그러면서 내 자신의 꿈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몸이 좋아지면서. 근데 이런 순간까지 맞이할 수 있는,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방송하고 또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될 줄은 꿈에도 생각은 못했죠.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누구한테 빨리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되어진 것을 보니까 생각을 잘해야 되구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는 지금 너무 위험하다. 너무나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빨리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 그 기회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 그 시간 내에 빨리 사람들이 변해야 되는데, 근데 변화의 숫자는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사람은, 자,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될 수 있다는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몇 분 안 되지만 그래도 제가 녹화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풀어야 할 한이 더 남아있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작업은 바로 석청이었다. 그리고 그 약발이 다 되어갈 즈음, 즉 무한폐렴인 코로나를 불러들여 국민들에게 재갈을 물렸다. 자, 요새 재갈을 물렸는데도 재갈을 물린 것을 오히려 그것이 다른 타자를 위해서 물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사회적 거리 두기이고 마스크 상시 착용이었다. 자, 마스크 상시 착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생각이 멈춰져요. 이 오간이 막히면은
생각도 막히고 이 뇌에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상처를 남게 됩니다. 그 머리 그렇게 코가 입이 막힌 상태에서 오는 상처는 그 치유될 수 없는 무엇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치료가 뭡니까? 치유는 힐이고 치료는 레미디죠. 자, 치유는 자기 몸이 스스로 알아서 고쳐지는 거죠. 레미디는 타자가 해서 외부에서 치료하는 거고 그 레미디죠. 근데 자기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놓쳐버립니다. 또 이제 사람들이 깨어날 시간이 됐고 일반 사람들이 다 깨어납니다. 근데 깨어나지 못하게 막은 게 뭡니까? 바로 코로나 프로가 백신을 맞게 한 거예요. 백신 맞은 사람 이제 못 깨어납니다. 1차를 맞았든 2차를 맞았든 한 번 맞든 두 번 맞든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맞았다는 그 자체만 에서 판가름 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백신의 독을 빼야 되죠. 근데 백신이 독을 빼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다 모르죠. 병원에? 모르죠. 저는 근데 압니다. 제가 늘상 얘기했잖아요. 제 방송을 전에 그걸 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나올 겁니다. 고로 문제는 오려는 숙청과 역병의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이것은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냐면은 조선일보에 어떤 사람이 어떤 기자가 칼럼을 썼는데 이런 칼럼이 딱 나왔더라고요. 숙청과 역병의 시대. 아, 이제 문재인이 끝판을 달리고 있으니까 이제 문재인 5년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메이저 신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근데 이 숙청과 역병의 시대가 이것이 나쁜 거냐?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왜? 되어진 사람을 하늘에서는 철저하게 가리는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래가지고 이 악령들이 이렇게 시키는 대로, 자, 좌파들은 악령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살려둘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판별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역병을 부르고 또 숙청을 한 거죠. 역병은.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저 전에도 말했지만은 항상 몸을 만들어 놓으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몸을 만든다는 말은 무엇인가를 모를 거예요. 물론 방송을 보면서 몸이 되어지는 분들도 있다고 이렇게 전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확실하게 몸이 되어진 것을 자기가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 그건 제가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 수행 기운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마음이 닫히는 순간 모든 게 끝납니다. 내 마음을 항상 열어놓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다 어떤 사람들의 어떤 기운을 이렇게 느껴보고 기운 지금 제가 이제 그 아는 분들에게 지인들에게 이걸 그럼 그 보내는 그 자체가 뭐냐? 제 기운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 기운을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 문제인데 그것을 받고 나서 그것은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그때 돼서는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원풀이 정치는 다 끝나가고 있다. 그렇게 원풀이가 끝나는 시간이 다 되어가면 제대로 된 나라, 즉 대한민국이 다시 서게 되는 것인가 착각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은 해원이 하기 위해 원을 풀기 위해 태어난 나라이기에 해원이 끝나면 대한민국은 문을 닫게 된다. 어떻게 되어지는가? 바로 병으로 쓸어버린다. 그렇다면 문재인이 끌어들인 중국 무한 폐렴인 신종 코로나19는 그냥 맛보기일 뿐이고 이제 본게임이 시작되는 거 알면 된다. 그것이 바로 급살이다. 자, 지난번 방송에 빌 게이츠가 팬데믹은 전염병 최고 위험등급을 이야기하는 거죠. 2차가 곧 온다고 경고하면서 천연들을 말하고 있는데 천연들은 바로 급살을 부른다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올렸다가 2주 방송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지 못하고 성사범 블로그에 올려지는 것이다. 이제 천연두가 와서 대발하는 순간 대책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자꾸만 몸을 만들어 놓으라는 말을 해댄 것이었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 몸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말이다. 주위에 백신 맞은 인간들, 부모, 형제,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천연두가 뿌려지고 급살이 돌 때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에 서로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놓는 편이 나을 것이다. 마지막 작별 인사예요. 그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하길 시간이 없습니다. 천연두가 터지는 순간 병을 일으키는 집단이 정신 못 차리고 허둥지게 하게 만들어 버리기에 작별 인사도 깔끔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 고종이 적폐청산을 말하고 나서 이조가 시원하게 망해버렸다. 그리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적폐청산을 말했다. 그러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바로 대한민국이 망하게 된다는 말이 된다. 그 말은 한풀이 하고 있는 빨갱이 집단이 한꺼번에 정리되고 동시에 악년도 제거가 된다. 깨끗한 나라가 되죠. 한반도에서 남한이 21일, 북한이 28일, 세계가 3년 이 시간에 다 쓸어버린다. 자, 이 시간까지 전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은 뭐 때문에 하냐. 주역을 보아서도 그랬죠. 증산 선생의 하신 말씀을 아주 굉장히 심도 있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다시 유불선 기독교를 공부했고 주역을 다시 보게 됐죠. 자, 증산 선생이 하신 말, 주역을 보면 내 일을 알리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겁니다. 자, 셰익스피어는 비글 5대 비극인가요? 오셀로, 뭐 맥베스,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이제 자, 이 셰익스피어 작품은 제가 고3들을 가르치면서 영장문에 명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셰익스피어의 어떤 글들이. 근데 오늘 맥베스의 어떤 말이 어떤 글을 볼 때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다시 상기시켜 보니까 요것이 진짜 같이 연관시킬 수 있는 이야기가 되네 하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비유는 동서고금 모든 권력자의 심리 묘사를 기가 막히게 말하고 있다. 명문들이 많이 있어 영어 책에 많이 소개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문재인과 비유될 수 있는 작품이 바로 맥베스이다. 세 마녀의 예언으로 왕자를 차지한 맥베스는 자신이 왕자를 빼앗을 운명인 뱅코의 아들을 죽이지 못해 항상 두려움에 미치기 시작한다. 왕자에 오른 맥베스가 두려움에 헛것을 보기 시작한 때는 자신이 왕자를 가져갈 운명인 뱅코의 아들을 죽이지 못했을 때였다. 암살에 실패한 삼류 자객을 붙들고 이제 의심과 공포에 갇혀 살게 됐다. 보세요. 문재인이 따따라 뜬거냐 떴다고 사기게 하고 있지만 굉장히 그 속에 굉장히 불안함이 드러나 보입니다. 그 공포에 질리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자, 사람이 뭐 두려움과 공포에 질리면 잘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정신 착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자, 문재인이 그 주된 그 보이는 게 뭡니까? 주된 뭐냐, 그게 뭐예요? 자, 문재인 스스로 말하지 못하죠. 항상 A4 용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 이야기합니다. 왜? 머리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리가 안 돼요. 왜? 두려움과 공포 때문입니다. 고 절규한다. 맥베스는 의심과 공포에 가둔 것은 자신이 원치 않는 외래의 권력이 탄생이었다. 두려움을 느낀 맥베스는 바로 몰락한다. 아내 레이디 맥베스가 죄책감에 자결했을 때 파탄이 절정을 맞는다. 맥베스를 대표하는 대사가 이때 나온다. 꺼져라 꺼져라 덧없는 촛불이여. 인생은 한낱 걸어다니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 제 시간이 되면 무대 위에서 뽐내면 시끄럽게 떠들지만 어느덧 사라져 더 이상 들리지 않는구나. 자, 이 현실의 삶은 그렇게 덧없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동양 사상 또 서양 철학이라든지 이런 쭉 공부해보면 인간의 삶 자체는 바로 영적인 훈련장이고 영적인 훈련장에서 이 영을 고약시키기 위해서 이게서 이런 지상을 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바로 이 땅에서 십천이 열리는 거죠. 그 십천 세상을 가기 위해서 그다음 계속 윤회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을 세상이죠.
가을 후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 사무실에 태극기가 있습니다. 그 태극기를 보면서 이제 저게 필요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 이제 무국시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극기는 분열 극한을 나타내는 모습을 표상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더 이상 들리지 않는구나. 그것은 바보가 짓거린 이야기. 맥베스는 전쟁터로 나가 최후를 만든다. 불어라 바람아 오너라 파멸아. 셰익스피어는 피는 피를 부른다고 했다라는 말은 문제는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도 그의 심연 속에 있는 원한이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게 했고, 원한이 쌓이면 두려움과 공포가 저절로 키워집니다. 그저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멍청한 생각에 문재인은 숙청과 역병으로 그리고 통계 조작으로 그렇게 5년을 보냈다. 자, 자기 생각에 멈춰 있어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렇게 되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공부를 안 하고 책을 공부하지 않고 책을 읽지 않고 생각이 단순하기 때문에 돼요. 생각이 단순한 사람들이, 자,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여러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떠냐 들어가지고 기운 자체가 확 틀려집니다. 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원한이 천지 기운을 막는다. 자, 이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원한으로 태워진 나라예요. 원한을 쉽게 해서 원한을 미치게 했어요. 그게 세월호 사건이고 또 사람들을 말로써 해가지고 숙청시키고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은 질량불물변의 법칙에 결코 어긋나지 않는다. 자기가 행한 죄악은 그만큼 그에 대한 벌로 다가오게 된다. 자, 문재인 시대의 종막, 마지막 막을 내리는 그 시간은 결코 아름답지 않고 아주 비참하게 장식하게 된다. 문재인은 삶의 원칙 자체를 무시하고 자기 생존을 위해 자기 멋대로 그렇게 행했다. 이니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굉장히 떳떳한 듯이 포물재지만 그 모습에서 비굴함이 철철 넘쳐 흐른다.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 사람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지게 그 상대방의 기운을 그냥 느껴버려요. 자, 그런데 지금 백신 맞을 때하고 백신 맞기 전하고 사람을 보면 사람이 아니에요. 백신 맞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미국 법원에서 판결이 난 게 있죠. 백신 맞은 사람은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판결이 이상하게 하는 그런 것도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도 아는 거예요. 아, 백신 맞은 인간들은 사람이 아니고 좀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미 그런 세상을 알기 때문에 좀비 영화가 그렇게 많이 나왔던 게 아닌가.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그냥 보고 그런 영화 있어 이렇게 보지 말고 앞으로 어떤 시간이 온다. 그래서 하나하나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문짝을 하면서 영어도 이제 문짝 쪽으로 들어가고, 자, 이것도 우리 한자도 문짝 쪽으로 들어가고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사물을 하나 봐도 그냥 예사로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런가?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전해져 왔는가? 그것을 명확하게 보는. 그리고 사람이 하나의 행동에서 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왜 그래서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되는가? 그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아니까 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눈이 생기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 건가?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수행을 많이 하고 나면 제가 사람들이 전 면허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치료를 합니다. 그냥 만져서, 그러니까 혀를 풀어가면서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 나아요. 그렇게 치료하고 나면 제가 녹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오는 사람들한테 해줬지만은 이제 오는 사람한테 해주지 않을 겁니다.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한 시간대 들어섰습니다. 이 말을 하기에는 하는데 굉장히 슬퍼지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됐다. 자, 문제의 종박은 그 마지막 문을 단 그 내리는 막은 현 인류 문명을 닫는 그런 막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문재인은 5년 동안 자기 누리는 권력에 집착했으면서 초연한 척하고 피를 탐했으면 척한 척을 했다. 얼굴엔 초조함이 그대로 보이는데도 안락을 각오하면서 당당한 척했고 제대로 이룬 것 없이 손을 댄 것을 모두 실패하면서도 성공한 척했다. 셰익스피어의 표현을 빌리면 아라비아의 향수도 그의 손을 향기롭게 할 수가 없다. 라는로 표현될 수가 있다. 자, 아무리 그러니까 개에게 다이아몬드를 걸어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개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줘봤자 개가 다이아몬드의 어떤 값어치를 알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자, 이런 말들은 일반 사람들, 그냥 지금 백신을 맞은 인간들에게 이런 말들은 개에게 목걸이를 걸어주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백신 맞아서는 이제 구제할 길이 없어요. 지금은 하늘과 땅이 열리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사람도 열리고 있다. 이렇게 열리는 지금 이 시간에 사람이 사람을 하는 짓을 하다가 살다 보면 그냥 열려버린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어야 사람이지. 이런 말. 또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먼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사람이 아니니까 저 사람도 사람이 아니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지금은 그 사람들에게 막힌 혈만 들어주면, 막힌 혈이 기혈을 들어준 게 뭐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안에 꼬아리를 틀고 들어앉아 있는 귀신들을 빼주면은 몸이 그냥 열려버립니다. 그건 누가 뺍니까? 못 빼요. 어느 데서도 가르쳐 주는 곳이 없어요. 근데 여기 오면 그냥 빠집니다. 그건 왜 그런가는 여기서 공부하다 보면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분별을 분명히 하기에 오히려 분별을 떠나게 된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수기가 올라오고 화기가 내려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승화강이 저절로 돼야 돼요. 수승화강이 안 되면 이게 몸이 화기가 너무 올라오면 모든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 수기가 올라오면 지금 수기가 올라옵니다. 수기가 올라오는데 수기가 오면 머리가 시원해지는데 이제 수기가 지금 막혀 있어요. 이 세상 수기는 딱 막아버렸습니다. 누가? 증산 선생이 막아버렸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바로 동방개명 이후에요. 그리고 마음껏 풀어놨죠.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수기가 땅 터집니다. 그럴 때 이 수기가 막혀있는 사람들이 근데 백신을 맞으면 어떻게 했으면 이 수기가 올라오지 못하게 딱 막아놔요. 그래서 이 백신 맞은 사람들이 수기가 안 오면 수학기운이 제대로 자, 이 우주를 움직이는 게 뭐죠? 수학기운이에요. 자, 태극기에서 건공감리가 있죠. 감이 수고 리가 화예요. 자, 천재 물과 불 이것을 딱 내 상을 표현한 거죠. 역시 우주를 돌리는 건 수학기운인데 사람의 기운을 돌리는 건 수학기운이에요. 수가 안 올라오면 화기운이 너무 올라가지고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심장에 압박이 오는 거예요. 백신 맞은 사람들이. 그래서 약을 먹죠. 그거 맞고 무슨 약 이런 것도 막 먹더라고요. 그래서 수승화하게 되는데 수가 이 근본이 되는데 근본이 안 돼 막혀버리니까 몸이 망가져 버린 겁니다.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몸이 지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수기가 터질 때 내가 조금만 있으면 수기가 터집니다. 수기가 터질 때 몸도 터져버려요. 수기가 수승화강이 안 되는 사람들, 백신 맞고 수승화강이 안 되는 사람은 이 몸 자체가 내장이 터져버립니다. 이건 엄청난 사실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수승화강이 저절로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면 안 되니까 백신을 맞히는 것입니다. 그럼 백신을 맞게 한 사람 나쁜 놈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닙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깨어나면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것을 깨어날 수 있는 사람과 깨어나지 못한 사람하고 구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라지죠, 가라지.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거죠. 자,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깨어나니 백신을 맞힌 것이다. 수기는 터지는 순간 백신 맞은 인간은 수학 기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거의 다 죽게 된다. 백신 접종자는 빨리 몸에서 백신독을 빼내야 된다. 그런데 과연 그 방법을 아는 백신 접종자들이 있을까? 모르니까 맞죠. 자, 그러면 그걸 알고 빨리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스스로 그것을 할 때 제가 전에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쑥뜸하고 추젓이라든지 마늘을 많이 먹어요. 자, 그것은 당근실에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쑥과 마늘. 쑥과 마늘을 왜 먹었습니까? 호랑이하고 곰이 사람 되기 위해서 먹는 거죠. 백신 맞아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쑥과 마늘을 접하는 거죠.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 쑥과 마늘을 가까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